부평구와 미추홀구 등지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인천시가 전세 사기 예방, 피해자 지원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작된 이후에도 일시정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금리 부담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경기도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전세 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까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이면 부천시가 시승격 50주년을 맞습니다. 부천 시립박물관이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부천의 모습이 담긴 사진 기록을 전시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된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최근 인천에서는 올해 들어 부평구와 미추홀구 등지에서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과 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시는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협력해 전세 사기 관련 정보와 유의사항 등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시군구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또 인천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전세 계약 관련 상담과 안심 동행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 대응 방법과 반환 소송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차를 몰고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잠깐 멈춰야 한다는 거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규칙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과연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경찰 단속 현장을 송하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가 청색으로 바뀌고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사이 우회전을 하려던 차량이 아무렇지 않게 횡단보도를 통과합니다. 보행자 보호 위반은 6만 원에, 돈주고 6만 원에 보통 10원 들어갑니다. 우회전 일시정지가 시행된 지 일주일째. 이를 모르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습관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규정 바뀐 거는 일단 정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자꾸 헷갈리게 잊어먹는다니까.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경우 차를 세우느냐 마느냐 판단 기준은 보행자 유무입니다. 자동차 신호가 청색일 때 우회전에서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청색인 경우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보행자가 한 명이라도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우회전 전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진입하라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2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 적용되어 인상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3개월 계도 기간에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 건수는 24% 줄고 사망자 또한 4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내년이면 부천시가 시승격 50주년을 맞습니다. 반백년 세월 동안 부천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며 살아왔는데요. 네, 부천시나 시민들이 복원하면서 차곡차곡 쌓인 그 삶의 기록과 문화가 시민에게 공개됐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부천역에서 시작해 서울 영등포까지 이어지는 770번 버스의 첫 개통부터 경인선 소사역이 처음 운행하던 날까지 빛바랜 사진 속 그때 그 시절 부천 시가지와 시민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기획 전 기록하다 부천 사람들의 삶과 문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부천의 현대 역사를 생애사적 관점에서 조명한 겁니다. 부천 시민 11명이 참여해 지역에 얽힌 자신들의 추억을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부천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부천의
그런 사회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천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크게 모두 4개로 나눈 주제. 토박이 주민도,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주민도, 각기 이유는 다르지만 지금은 모두 부천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사진으로 채 전하지 못한 이야기는 생생한 인터뷰로 담아낸 게 특징입니다. 시승격 50년을 맞는 내년에는 지역민들이 오랜 세월 사용했던 생활 유물을 주제로 한 전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에서 갖고 있었던 사진을 갖고 전시를 했다면 이제는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자리들, 그러한 자기들이 찍었던 사진들, 유물들이 그러니까 지역의 유물이 되면서 생활사 박물관이 되는 것처럼 이제 모든 것들은 시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의 그 콘텐츠가 변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천은 사람이 콘텐츠입니다. 부천의 현대사를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부천 시립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수도권에 전월세 물건이 쌓이고 있습니다. 매매를 포기하고 또 이자 부담 때문에 전세가 아닌 월세살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박합수 겸임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경기도 내 전세와 월세 물건 모두 늘어났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요. 전세 물건이 작년 대비 143.1%고요. 월세는 193.6%가 증가했는데요. 이 같은 시장 흐름을 볼 때 아무래도 좀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거래가 절벽인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그 급매물을 통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아울러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없어졌기 때문에 우선 전세나 월세로 돌리면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좀 대기하겠다, 관망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그런 매물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버티기에 나선 집주인들과는 달리 세입자들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더 비싸다 보니까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좀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월세는 매달 버리는 돈이라 여기던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전체적인 그런 월세의 전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이제 1억당 한 40만 원 정도, 그러면 연으로 480이니까 4.8%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심지어는 이제 더 오르게 되면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1억당 50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연으로는 6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6%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도 다분히 있어요. 그런 만큼 지금 전체적인 전세 매물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부족해지게 돼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하반기로 갈수록 전세, 월세 매물은 조금 더 줄어들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반면에 전세금과 전월세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점이 가장 좀 우려되는 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에 경착륙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의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수도권도 해제 조건에 들었으면 과감하게 해제를 해서 걸림돌을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한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또 하나의 그 문제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인데 대출 규제는 지나치게 강화돼 있어요. 이게 DSR 체계에서는 추가 대출 조달이 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청년층이나 이런 젊은 층에게는 DSR 좀 차등 적용하는 이런 융통성 있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금리 인상은 전체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지만 이게 대출금리로 반영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이런 금융당국의 역할도 지금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위기 대응팀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그런 부동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경제는 비단 이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소비 비축과 연결되고 우리나라 경기 침체까지 연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위기 관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응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부동산 시장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박합수 겸임교수였습니다. 뒤집힌 차량을 향해 재빨리 뛰어가는 한 남성, 소화기로 불을 끄며 차량에 갇혀있던 여성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화면 속의 이 주인공은 바로 휴가 중인 경찰관입니다. 또 한편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난 19일 시내의 한 도로인데요.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쓰러지자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신속한 조치 덕분에 꺼져가던 한 생명이 되살아났습니다. 10월 21일은 경찰의 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1년 365일 밤낮 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경찰. 근대 경찰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로버트 필경은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칠순을 넘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찰. 시민의 지팡이, 지킴이로서 신뢰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난 20일 밤 9시 20분쯤 부천 오정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집에 살던 60대 남성 한 명이 자체 진화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등에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주인인 남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가스레인지 아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뉴 홍콩시티 재물포 르네상스 전문가 자문단 78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뉴 홍콩시티 자문단은 금융과 신산업, 항공, 항만 등 5개 분야 전문가들을 위촉했고 특별 자문이 필요한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도 별도의 전문가를 추가 위촉했습니다. 재물포 르네상스 자문단은 해양 항만과 도시재생, 건축과 문화, 예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뉴 홍콩시티와 재물포 르네상스는 인천을 초인류 도시로 만드는 프로젝트라며 전문가들이 함께 해주기로 한 만큼 시도 모든 행정 역량을 모으겠다고 전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지원책 찾기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대출금리 인상과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을 위해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1억 원으로 감액됐다며 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염종현 의장은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종사자의 고통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천시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지역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바이어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기업 60곳과 중국 등 10개국 바이어들이 참여해 수출 상담 300여 건이 성사됐습니다. 부천시는 이번 상담들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1,900만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가공식품 기업은 태국 바이어와 독점 계약을 추진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고 중국과 베트남의 유명 인플루언서 등이 참여해 실시간으로 부천 기업 제품을 자국에 홍보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